안녕하세요 육아둥지 여러분, 아육톡입니다. 우리 아이들 하원하고 하교하고 이후의 시간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저희 아육톡 멤버들도 아이들이 지금 7세부터 11살까지 다양한 연령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5살, 6살 정도부터 되면 이제 한글 어떻게 학습시키면 좋을까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유아 후반부터 한 7세 정도 되면 우리 아이들 학습 루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실천을 해보게 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 재준이? 재준이 11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맏형이죠. 여기서 지금 이제 방학이 끝나갈 무렵인데 집에서 국어 독해 문제집, 영어 독해 문제집, 수학 교과 문제집, 수학 연산 문제집 이렇게 하고 영어 책 읽기, 국어 책 읽기 이렇게 하고 있어요. 확실히 또 4학년 같다. 되게 교과로 꽉꽉 채워져 있는 느낌이. 제대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영어 수학 학원에 다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저랑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오는 길이 굉장히 그러니까 자갈밭길이었다는 아니 지금 벌써 초등학교 4학년이지만 1학년, 2학년 때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쉽지 않았죠. 학습 루틴을 만드는데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거는 해야 할 일을 마쳐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보고 싶은 영상을 제한 시간 동안 본다거나 보고 싶은 책을 본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갈밭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지만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아이가 이제 7세 한 3월쯤에 내년에 이제 학교 가니까 얘도 좀 영어를 가르쳐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파닉스 문제집을 아이랑 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B랑 D를 왜 그렇게 헷갈리는 거야?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애한테도 물론 화를 냈죠. 근데 어느 순간 뭐 이럴 일인가 싶어서 그냥 안 했어요. 깔끔하게. 깔끔하게 이제 포기하고서 그날 한 12월까지가 그냥 안 하고 놀았던 것 같아요. 영어는.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많이 잘못한 거더라고요. 왜냐면 이거 모를 수도 있는 건데. 그치. B랑 D를 처음 하는 거고 왜 요맘때 아이들이 숫자 6, 9 헷갈려 하고 그러듯이. 근데 이제 머리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B랑 D를 막 한 10번 가르쳐줬는데 또 저기 하면은 이제 막 이게 올라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이제 12월 달에 진심으로, 물론 그때도 사과했지만 12월 달에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요. 엄마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모르니까 너가 배우는 거고 배우는 과정에서 당연히 헷갈릴 수 있는 건데 그때 엄마가 화내서 미안하다. 이제 화 안 내고 차근차근 가르쳐 줄 테니까 엄마랑 다시 해볼래? 굉장히 고맙게도 받아줬어요. 그래 되게 용기 냈다. 멈추는 것도 굉장한 용기지 않아? 맞아, 내가 하다가 안 되겠다. 그만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냥 모르겠다. 하지 말자. 근데 지통한테도 얘기해줬잖아. 그러니까, 저 되게 비슷한 고민을 유지한테 토로한 적이 있는데, 저도 파닉스를 이제 7살 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파닉스가 문제구나. 파닉스를 이제 읽기를 들어가기 전에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하는데, 너무 힘든데 의지가 바로 하지 마. 이렇게. 나의 전투를 밟지 마라.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 없고, 그냥 나중에 천천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여서, 그때 그냥 저도 그만뒀었거든요. 진짜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들으셨죠? 지금 혹시나 파닉스로 아이를 잡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상 부모가 되니까 아이들 뭐 노는 것도 중요하고 흥미 발달 다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제 학년기가 가까워지면 학습 준비를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역할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너무 매몰되면은 아이랑 관계를 또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이게 다른 사람이 옆에서 너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 또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닌데 부모 스스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멈추고 아이를 또 기다려주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고 그래 좀 잘했어. 아니 일단 애랑 같이 공부를 하다가 내가 자꾸 화가 난다 그러면은 점검을 해봐야 돼. 타이밍이 점검 타이밍. 그럼 이제 나이 순서대로 9살 되는 현이는 뭘 하고 있는지만 말씀드리면, 저도 영어랑 수학을 주로 하고 있는데, 영어는 파닉스를 이번 겨울방학 때 다시 진짜 오랜만에 멈췄던 파닉스를 다시 했어요. 1년 만에? 그치. 근데 이 시기에 하면 훨씬 잘 받아들이지 않아? 그리고 그동안 쌓인 게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쉽게 스무스하게 다시 잘하는 거예요. 확실히 이해하는 것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또 영어 지금 조금 다시 이제 책 읽는 거 시작을 하고 있고, 수학은 이제 2학년 1학기 수학 그 교과 문제집이랑 연산,
그리고 사고력 수학은 1031 이제 사고력 수학 문제집을 A, B, C, D 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4권을 사서 아이가 그날그날 원하는 파트를 그냥 골라서 풀게 하고 있어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문해력 문제집 그래도 한 번은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루에 진짜 한 장 그냥 한 문제 한 3개 정도? 한쪽 아니면은 한 장. 왜냐면 여기 한 면을 읽고 이제 문제를 푸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현이는 평소에 사실 책 많이 읽잖아. 맞아. 그리고 그 독해 지문보다도 훨씬 긴 글도 막 읽는데 지금 저학년인데 독해 문제집을 그래도 풀면은 어떤 좀 좋은 점이 있다 이런 게 있어? 그런 거 있잖아요. 논픽션 같은 글 같은 거 읽고 찾는 사실 문제가 많잖아요. 뭐 중심 문장 찾거나 아니면 이 내용과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거는 확실히 문제를 안 풀어보면 접할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보면서 같이 줄치면서 읽어보고 찾아보고 이런 문제를 푸는 연습을 그냥 간단하게 가볍게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을 지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저도 할 일을 먼저 다 끝내야 너에게 자유가 있다. 이거를 계속 이제 루틴을 잡아주고 싶은데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왜 루틴을 잡기가 어려웠어? 저희는 특히 아기가 있잖아요. 그 동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막 설치고 막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은 쟤는 공부 안 하고 누워있는데 그리고 현이가 자기 좀 하다가 동생한테도 솔솔 가서 얘 한번 만져보고 또 막 우쭈쭈 막 귀엽다고 해주고 동생이 뭐 하면은 자기 공부하다 또 거기 가서 막 이렇게 해서 주의 집중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제일 스트레스였거든요. 지금 사실 제일 문제기도 하고 그래도 아빠가 일찍 오면 제가 딱 둘째는 아빠한테 맡기고 현이랑 저랑 이제 딱 집중해서 딱 이제 끝낼 수가 있는데 남편 이제 퇴근이 늦어지면 진짜 멘붕 그러다 보면은 할 거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일도 부지기수고 계속 시간이 늘어지니까 아이는 그냥 뭔가 밤에 계속 할 일만 하다가 끝나는 느낌? 그러다 이제 늦었으니까 자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최근에 뭘 시도했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최근에 그 A4에다가 할 일 목록을 제가 좀 써주고 그 투명 파일에다 넣어줬어요. 아이가 할 때마다 이렇게 지울 수 있도록. 되게 집중해가지고 앉아서 차차차차 끝내는 거예요. 사실 집중하면 되게 금방 할 수 있는 양이거든요. 엄마가 이렇게 써준 게 혹시 도움이 된 거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 뭐 그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닌데 내가 잘한 건데.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할 생각을 했어? 마음을 먹었어? 이랬더니 아니 뭐 내가 빨리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아이가 어쨌든 자기가 스스로 이거 내가 그냥 빨리 딱 집중해서 얼른 끝내고 다른 일을 하는 게 동생 보는 게 더 빠르고 쉬운 일이구나. 맞아. 더 효과적이구나. 엄마한테 잔소리도 안 듣고 이걸 이제 지각한 게 되게 좋다. 잘하면 엄청 칭찬해주긴 하거든요. 너도 진짜 기분 좋지 않아? 너무 후련하지 않아? 뭐 아니면 왜 주말 같은 때는 오전에 빨리 할 일을 끝낼 때도 있잖아요. 나 마음이 너무 편하지 않아? 이제 그냥 하루 종일 놀아도 돼. 막 이러면 근데 그 효과가 지속적으로 가는 게 아직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치. 맞아. 근데 그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1학년. 왜 우리 어른들도 작심삼일이라고 맞아. 하는데 뭔가를 해서 시도를 해서 한 3일 효과 봤으면 그거는 역할을 다 한 것 같아. 공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했다고 해서 바로 즉각적인 보상이 확 주어지는 게 아니고 어쨌든 나에게 필요한 거니까 앞날을 위해서 꾹 참고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이들 입장에서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아. 그게 되려면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정도는 돼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초등 저학년은 이런 또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초등을 앞두고 있는 유진이는 뭐 어떻게 하고 있어? 네, 유진이 같은 경우에는 과목적으로 보면은 이제 수학 연산이랑 원리셈 그리고 사고력 수학, 팩토 그리고 한자는 사실 이제 유치원에서 해서 8급을 이제 땄잖아요. 8급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아이가 한자에 대한 이제 그 흥미가 유지가 돼서 어느 날 제가 그러면 이거 7급도 한번 해볼까 했더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자 문제집 그리고 영어 라이팅 교재가 있어요. 그 4가지를 이제 아이가 선택을 해서 하루에 2개씩 그래서 이제 저희 냉장고에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2개씩 하고 저는 이제 제가 뭐 이렇게 타이트하게 또 이걸 확인하지를 않다 보니까 어느 날은 뭐 어디 갔다 오고 뭐 바쁘고 뭐 안 되고 이러면은 이걸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등 입학 앞두고는 우리 체크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보자 이제 이래가지고 자기가 알았어 하고선 표를 막 그리더니
날짜를 있어 썼어요. 그래서 그 날짜마다 할 일 2개씩 했는지 이제 동그라미로 체크하고 저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고 6일 동안 하고 일요일은 그 동안에 혹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할 수 있잖아요. 어디 놀러 갔다든지 뭐 누가 왔다든지 그런 날 못한 날 이제 일요일 날 마저 보충학습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할 거를 다 마치고 나면 뭐 해? 그러면은 1% 연산 수학 지금 어플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 되게 재밌게 하고 있어서 처음에는 그 수학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나 1% 연산 할게 이러면은 그래 해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1% 연산은 되게 막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는 거에 비해서 영어 라이팅은 뭔가 미루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아이랑 또 약속을 한 게 할 일을 하고 그러고 나서 1% 연산을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이도 굉장히 자기 할 일을 더 책임감 있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끝내야 내가 좋아하는 1% 연산 하니까. 근데 저희 아이는 이걸 이제 게임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 해요. 그래서 또 잘 됐다 싶잖아요. 할 일 했어. 아차. 얼른 할 일 하고 그럼 1% 연산 해. 이렇게 되면은 꼭 먹고 알 먹고 이렇게 되는 거죠. 유진이는 약간 그런 거 좋아하잖아, 학습하는 거. 그래도 혹시 하면서 어렵거나 힘든 가시밭길이 없었어? 가시밭길까지는 아닌데 7세 초반 정도에 아이하고 얼리셈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잘 못 알아듣는 느낌이 몇 번 설명했는데 근데 이제 뭐 화내거나 이런 건 안 했죠. 근데 제가 표정이 좀 어두웠나 봐요.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막 오더니 엄마 근데 나는 아직 7세인데 지금 8세 걸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잘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약간 땡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치 잘하는 거지. 이게 선행학습의 부작용이 이런 건가 싶은 거예요. 왜냐면 아이는 충분히 지금 현재 자기 나이에 맞게 잘 학습하고 잘 배워나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자기 나이보다 높은 그런 내용을 접하게 되니까 당연히 모르는 건데 이게 제가 받아들이기는 못한다라고 왜 이렇게 이해 못하지? 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게 문제구나. 아이를 좀 칭찬하고 잘한다고 생각할 여유가 좀 없어지고 앞만 보고 달려야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좀 그 변명을 하자면 선행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저희 아이는 이제 6세 때 처음으로 원리셈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오히려 5세 것부터 풀었거든요. 처음부터 풀어야지 하고서는. 근데 그거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제 7살 됐을 때는 자기보다 높은 이제 8살 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약간 탁 걸린 거죠. 이제 뭔가 새로운 개념이 나왔을 때.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마음가짐이 달라졌고 아이가 좀 이해를 못하더라도 며칠 좀 기다리고 똑같은 개념을 좀 반복적으로 천천히 설명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도 단계 밟다 보니까 이게 훅훅훅 올라가잖아. 그래서 이게 약간 너무 어려운 것 같다 싶어서 그냥 다른 책으로 좀 낮은 단계로 돌아와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나도 편하고 아이도 편하고 그렇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요즘에는 문제집도 정말 종류가 많고 좋은 것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요거 어느 정도 하면 그거에 좀 더 구체적인 버전? 이렇게 해도 좋고. 네, 저희가 이번에는 좀 색다르게 학습 루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어떠셨어요? 저희가 이제 이론적인 거를 좀 잘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도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뭐 가끔은 잔소리 할 때도 있고 다그칠 때도 있고 잘못해서 사과했을 때도 있고 이렇다는 거를 편안하게 공유 드리고 싶었고 우리 육아동지 여러분들도 우리 집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는 부분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또 질문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나중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아육톡 채널 구독해주시고요.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도 따르릉 울려주세요. 육아동자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